60대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다달이 늙고, 80대는 나날이 늙고, 90대는 때마다 늙고, 100세가 되면 분마다 늙는다고 한다. 60대는 해마다 늙고, 70대는 달마다 늙고, 80대는 날마다 늙고, 90대는 때마다 늙고, 100세가 되면 분마다 늙는다는 말처럼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시계가 무섭게 빨라진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20살 무렵에는 하루하루가 온통 새로운 일들로 가득해 시간이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돌아보니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인 주름에 마주치게 되죠. 그러면 누구라도 이제는 정말 나도 늙어가는구나 하고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60대, 60대에 들어섰을 때 겉으로 보기엔 아직 활기가 남아있고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아직 힘이 넘친다고 스스로 격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 하며 반갑게 뛰어올 때면 한편으로는 흐뭇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손주의 재롱을 보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시린 기분이 몰려오곤 합니다. 예전과 달리 밤을 새운 뒤에 피로가 훨씬 오래가고 때로는 조금 무리했다 싶으면 허리나 무릎이 저리고 아파서 다음 날까지 후유증이 이어집니다. 해마다라는 표현 그대로 60대가 넘어가면 해가 바뀔 때마다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남은 기운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에도 도전하려 애써보지만 마음속 저편에서는 이미 천천히 꺼져가는 체력에 대한 아쉬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70대, 70대가 되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달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한두 달 전에는 그래도 힘겹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이제는 더 힘들어지고 가벼운 산책조차 한참 쉬어가며 해야 하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똑같이 먹어도 예전에는 살이 크게 찌지 않았는데 이제는 먹는 족족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고 체중 조절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 수치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이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내가 늙긴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손주나 자녀들의 얼굴을 볼 때면 기운을 내보려 애쓰고 동창이나 옛 친구들을 만나 차 한잔 나누면서 웃고 떠들기도 하지만 대화 주제 역시 자연스럽게 병원이나 약 이야기 혹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에 맞춰지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면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던 시절이 더욱 아련해져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라려집니다. 80대, 80대는 날마다 늙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하루하루 눈가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는 것만 같고 어제는 겨우 견디던 통증이 오늘은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말을 듣지 않으니 사소한 집안일을 하다가도 숨이 차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번거로워집니다. 자주 병원을 찾으며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의사가 나이 드셔서 그렇죠 하고 웃음 섞인 위로를 건넬 때면 그 말이 참 서글프게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난 아직 괜찮아, 괜찮을 거야라고 안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교차하죠. 어떤 날은 부지런히 걸어왔던 일상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함에 갑자기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90대, 90대에 이르면 때마다 늙는다는 표현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커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빨라져 잠깐 앉아 쉬었다 일어서는 사이에도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잠시 전화를 받느라 움직이지 않았을 뿐인데도 다시 걸으려니 다리가 아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약해지는 게 뼈아픕니다. 조금 전에 먹은 약을 깜빡하고 또 먹거나 분명히 문단속을 했는데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거려 다시 확인해야 할 때가 부쩍 늘죠. 의사나 주변 사람들의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다 그렇다니까요라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너무 쓸쓸하게 느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친구나 지인, 때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긴 것처럼 허무함이 밀려듭니다. 100세가 넘어가면 분마다 늙는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도 어떤 근육이 뻣뻣해지고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놓아버리는 일도 잦아집니다. 걸핏하면 넘어질까 겁이 나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거나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려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이 시기에 가장 뼈아픈 건 어제 겪은 일이 오늘은 흐릿해지고 오늘 들은 이야기가 내일이면 사라지는 기억력의 쇠락일 것입니다. 과거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정작 바로 전의 대화나 약속은 쉽게 떠오르지 않아 당황스러운 일이 태반이지요.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나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기적 같은 감사함과 또 한편으론 여기서 더 살고 싶은 마음과 힘이 내게 남아있을까 하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휘감습니다. 늙어감을 한탄하는 사람들의 속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조금만 더 젊었다면 하는 미련과 후회를 품게 됩니다. 더 많은 여행, 더 다양한 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이 결국 다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이 아쉽고 허전합니다. 또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망설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했던 활동들이 이제는 무리로 느껴지고 한 걸음 뛰어보려 해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니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서서히 꺾여가는구나를 날마다 실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버팀목이 되어주던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누군가는 가까운 이들과 점점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을 떠올릴 때 많은 순간들이 아련한 영상처럼 흘러가고 그 찬란했던 시절이 더없이 그리워집니다. 한탄 속에서도 움켜쥐고 싶은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늙어가면서도 작은 기쁨을 놓지 않으려 애씁니다. 시큰한 무릎을 붙잡고도 손주를 번쩍 안아 올려보기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맛있어? 하고 물어보는 사소한 대화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친구에게 전화해 너는 요새 건강 괜찮니? 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 지난날처럼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지만 오히려 그 소소한 일이 커다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티면서도 소중히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작은 도움이나 사랑이 떠올라 그래도 나 헛되이 살지는 않았네 하며 위안을 얻기도 하지요. 이는 늙은 몸과 마음을 이끌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의 무상함, 그리고 인간의 용기, 곁눈질로 보면 노년에 접어든 이들이 자주 앉아 한탄하는 모습은 쓸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탄은 단순히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자조만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되새기며 나름의 성취와 추억을 간직하고픈 열망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날카로운 기억력을 다시금 갖고 싶다는 욕구도 있지만 이미 이룬 일들과 모아놓은 이야기가 스스로를 다독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걸까? 지금이라도 무언가 더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소망이 올라옵니다. 비록 몸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고 시력도 청력도 흐려졌지만 여전히 가슴 어딘가는 살아 움직이는 생의 불꽃 같은 것이 조금씩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는 혹여나 내가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네거나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늙음이 주는 현실과 소망. 나이를 먹어가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몸의 한계와 소중한 이들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더 깊고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엔 당연해 보이던 계절의 변화를 이제는 조금 더 애틋하게 느끼고 날씨에 따라 비명을 지르는 몸을 보며 스스로를 더 자애롭게 보살피기도 합니다. 주변인들에게도 좀 더 관대해지고 지금껏 못해봤던 말이라도 진심을 담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사랑한다 같은 말들이 서툴면서도 절절하게 밖으로 나오면 그것이 바로 노년을 견디게 하는 따뜻한 힘이 되기도 하지요. 늙어감을 한탄하되 오늘을 붙잡는 마음. 60대는 해마다, 70대는 달마다, 80대는 날마다, 90대는 때마다, 100세가 되면 분마다 늙는다는 이 격언에는 세월의 급류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젊음을 돌아보는 아쉬움, 현재의 쇠락을 인정해야 하는 안타까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한탄 속에서도 오늘을 어떻게든 붙들고 감사함을 느끼려는 미약한 의지와 희망이 살아있습니다. 늙음은 뺄 수도 되돌릴 수도 없지만 늙은 몸과 마음이 길어올리는 경험과 기억의 깊이만큼은 아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기다려보는 이유는 바로 작지만 소중한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는 미소, 작은 기도, 사소한 안부 인사 하나가 어느새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렇게 늙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노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용기이자 최선의 삶이 아닐까요? 돈과 높은 지위에 연연하다가 종국에는 원통의 눈물을 뿌리고 통곡의 애한을 갖는
보통 사람의 심정을 이보다 더 잘 위로해주는 말이 있을까?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깊지도 않는 인생 속에서 많지도 않는 시간 속에서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손으로 그대 무엇을 쥐려 하는가? 한 자밖에 안 되는 가슴에 그대 무엇을 품으려 하는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의 한바탕 일장춘몽이다. 높은 지위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다른 데로 방향을 트는데 죽을 병이 어떻게 도움을 줄까? 무엇보다도 사회가 우리를 존중하던 여러 가지 이유를 빼앗아간다. 예를 들어 저녁 술자리를 갖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가족 부양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이런 과정에서 죽음은 지위를 통해 우리가 얻으려고 하던 관심의 덧없음, 나아가 무가치함을 드러낸다. 우리의 건강이 좋고 권력도 막강할 때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애정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노리고 그러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다.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사회적 지위 때문인가? 하고 물어볼 용기 또는 냉소적 태도를 보여주기 힘들다. 그러나 병은 세속적 사람의 조건을 제거하여 그런 구별이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난다.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기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격분한다. 그들이 냉혹하게 유혹의 책략을 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유혹을 당할 만큼 허영심이 컸다는 사실에도 화가 난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교 생활의 진정성이 찾아온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번 실까지 와줄 것인지 생각해보면 만날 사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idea of death brings an authenticity to social life. There may be no better way to clear out calendar of engagements than to speculate as to who among our acquaintances would make the trip to our hospital bed. 조건부 사랑에 흥미를 잃게 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던 많은 것들에 대한 흥미도 줄어든다. 부, 위신, 권력으로는 우리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지속되는 사랑밖에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살다가는 어린 아이처럼 위로를 갈망하며 무방비 상태에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야 할 운명이라면 우리가 지위를 얻든 잃든 지속될 수 있는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의 가장 큰 효과는 임진강 강변에서 술을 마시든 책을 쓰든 유튜브로 돈을 벌든 우리가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덜 의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죽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의 소멸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을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된다. The prospect of our own extinction may draw us towards that way of life on which our hearts place the greatest value. 죽음에 대한 생각은 악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공황에 빠뜨려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한다든가 잘 이용하면 성공을 위해 근본적인 일을 계속 미루며 살아가는 태도를 고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용기를 얻어 사회의 기대 가운데 정당성이 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해골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억압적인 의견도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독교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 진정한 사회관계, 자선에 대한 강조는 공통되는 것 같다. 또 권력, 군사적인 힘, 금전적인 야욕, 명예에 대한 관심을 비판하는 것도 공통되는 것 같다. 죽음에 대한 생각 옆에 갖다 놓으면 어떤 행동들은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죽음, 특히 우리가 큰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게 되는 업적을 쌓은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지위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If reflecting on our own mortality is instructive, we may also find some relief from status anxiety and dwelling on the deaths of other people, particularly those whose accomplishments in life have made us feel the most inadequate and envious. 내가 아무리 잊히고 무시당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존경받는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결국은 가장 민주적인 물질, 즉 먼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인 소멸을 예상하며 미리 복수를 한 듯한 달콤한 느낌을 맛볼 수 있다. 폐허는 세속적 권력이라는 불안정한 보답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한다. 낡은 돌들을 보다 보면 성취에 대한
또는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이 누그러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들, 우리를 기리는 기념비나 행렬이 없다 한들, 얼마 전 모임에서 아무도 우리를 보고 웃음을 짓지 않았다 한들, 그게 어쨌단 말인가? 어차피 모든 것은 사라질 운명이며,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우리의 대로와 사무실의 폐허를 스케치하고 있을 것이다. 영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들 가운데 중요하다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What does it matter really, if we have not succeeded in the eyes of others? If there are no monuments and processions in our honor, or if no one smiled at us at a recent gathering. Judged against eternity, how little of what agitates us makes any difference.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건물은 폐허가 되고 우리는 죽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룬 것들 심지어 우리의 이름마저 땅에 짓밟힐 것이다. 이런 생각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야망이 원대할수록 현실을 더 비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위에 대한 우리의 하찮은 걱정을 천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미미함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된다. 광대한 풍경 역시 폐허와 마찬가지로 불안을 다독여주는 효과가 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허약하고 수명도 짧은 몸은 나방이나 거미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든 아주 큰 자연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우스울 정도로 작아 보이는 것이다. 광대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회적 위계 내에서 우리가 하찮다는 느낌은 모든 인간이 우주 안에서 하찮다는 느낌 안에 포섭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된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은 우리 자신을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In sum, we may best overcome feeling of unimportance not by making ourselves more important, but by recognizing the relative lack of importance of everyone on earth. 누가 우리보다 몇 밀리미터 더 큰가 하는 관심은 우리보다 10억 배 큰 것들, 우리가 감동을 받아 무한, 영원, 또는 단순하게 또 어쩌면 가장 유용하게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힘에 대한 경외감에 밀려나게 된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의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